양심 고백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심각하죠.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세기 동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일 2도가 오르면 지구 생물 다양성의 절반까지 사라질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다. 그게 벌써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져서 80%를 감당하던 존재가 없어진다. 식량 대란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다. 모든 걸 다 해봐야 된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한다. 다른 어떤 재앙하고 저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부 빅퀘스천 읽어주는 남자 PD 기적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요? 인류는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요?입니다. 자, 마이크 주도권을 김기우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다시 마이크 주도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생태학계 거장이신 교수님 앞에서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생물 다양성 손실이 없어. 또는 생물 다양성이 증가해. 그리고 인류도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어.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아무도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지칭하지 않지 않을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닐까. 근데 실제로는 물론 기후위기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넘어서 지구상에서 이미 일어났던 5번째 대멸종에 이은 6번째 대멸종을 앞당기고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 벌써 9년 전이죠. 유발 하라리가 방한을 했을 때 뭐 인류의 이제 운명이 한 30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300년이 아니라 80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때 80년이면 이제 70년으로 줄은 거네요? 이제 2살 반이신 손녀분도 이렇게 70년 남은 이 상황. 아니 근데 제가 80년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를 괜히 80년 후에 우리 안 죽었네.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 책에서 사피엔스 책에서 한 300년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호들갑을 떠는데 제가 그냥 그날 좀 재밌으라고 그 양반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한테 그러고 갔대요. 가장 자극적인 대담이었다. 그러니까 스티뮬레이팅 했다. 근데 그게 뭐겠어요. 300년 얘기하면 다 까무러치는데 또 갑자기 제가 300년 안 걸릴지도 몰라. 그래갖고 오히려 처음에 한 2, 30분을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생물학자들은 유발 하라리는 기본적으로 정치학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테일한 거를 잘 모르는 이제 사람인데 저희 생물학자들은 그동안 모여서 이 걱정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만일 기후변화 쪽에서 저야 뭐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양쪽을 자꾸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물 다양성 쪽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세기 동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일 2도가 오르면 저희들의 그 정황적 증거에 의한 판단으로는 잘못하면 지구 생물 다양성의 절반까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 쪽에 출창 했어요. 그러니까 2도도 너무 높다. 제발 이거 더 줄여야 되는데 왜 2도도 합의를 못 보냐. 이제 그 압박을 저희가 그동안 쭉 해오던 이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하죠. 뭐 예를 들어 CCUS라고 부르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뭐 이런 것들에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양심 고백을 좀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오래도록 저는 기술 쪽 분야 사람들의 발언에 별로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호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단편적인 생각밖에 못하나 머리가 나쁜가 뭐 이런 혹독한 평까지 하면서 어떻게 무슨 어떤 기술 하나가 탁 나와가지고 이 거대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무슨 뭐 요술 방망이처럼 이렇게 탁 해결하냐. 진짜 저 사람들은 기술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악담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저 마음 바꿨습니다. 그 콜버트라고 미국의 저 언론인이잖아요. 제6의 대멸종을 써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분의 책이 뜸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책이 나왔거든요. 우리말로 화이트 스카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책의 추천사를 제가 써야 됐어서 책을 꼼꼼히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네, 개몽됐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시간이 없다. 서로 이렇게 뭐 비난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대기권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뿌리자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공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공학이네요. 네. 근데 그것도 비난하지 말아라. 지금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다. 모든 걸 다 해봐야 된다. 그 부분을 읽다가 제가 그렇구나. 나 같은 놈이 괜히 앉아가지고 그따위 거 해봐야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이건 올바른 게 아니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 이분법의 그 물벼룩이 지금 1분 남은.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큰 돈을 걸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그래갖고 지금 컨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저 자연과학계에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임지순 교수님 지금 포항공대에 가 계시는데 임지순 교수님 거기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2라운드까지 통과한 걸로 제가 아는데 최근에 결정이 결정이 나버렸습니까? 최근에 엑스프라이즈 네, 엑스프라이즈 결정 최고 대상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됐고요. 최근 네. 지난주에 결정이 돼서 네, 발표가 저는 됐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거기에 현무암 가루를 토양에 뿌리면은 탄소를 고정하는 그 기술이 받았는데요. 네, 그 기술 기대도 되고 저도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도시 생태 측면에서 탄소 고정하는 실험을 하려고 지금 뭐 에코트론 챔버라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포함해서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이건 안 되고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콜버트가 얘기하는데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걸 지금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도 이상한 친구라서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데 자극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지순 교수님 같은 분도 이론 물리학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고체 물리학 하시던 분이 이런 걸 또 덤비시고 저는 이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류가 처한 다중위기가 교수님 생각이 약간 바뀌실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아까 PD님께서 벌칙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요가 위험한 자세. C밖에서 굉장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좀 흘러왔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교수님께. 그러면 도대체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고 붕괴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지구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항목인데, 이 생물 다양성 손실이 다양한 지구상의 생물들 중에서 지금 정말 취약성이 저희가 북극곰도 알고 바다거북도 알고 그렇지만 정말 위기에 처한 종들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혹시 이거는 정말 너무 무식한 질문이지만 교수님께서는 개미 연구의 권위자신데 개미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구상에서 생존해온 개미조차도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미도 뭐 예외는 아닐 텐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개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곤충 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에 지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고 제6의 대절멸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은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6의 대절멸이 그 예전에 5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면모 하나는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룡이 다 사라졌다느니 뭐 삼엽충이 어쨌다느니 동물들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식물이 그렇게 대규모로 사라져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숲을 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부터 제일 밑에 있는 걸 흔들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벌써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곤충이에요. 곤충이 지금 종수만 무섭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곤충은 개체수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재밌게 보신 저 응답하라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 비판을 하나 했는데 드라마 잘못 만들었다. 놓친 게 있다. 제가 장난스럽게. 그 드라마에 보면 골목에 여름에 평상 펴놓고 거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리가 빠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무렵에는 우리 바깥에 나와 있으면 탁 하는 소리를 계속 밤새도록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가로등에 벌레 부딪히는 소리를 우리 어렸을 때는 늘 듣고 살았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어느 가로등에도 벌레 부딪히는 소리 안 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지금 곤충이 이 정도로 사라진 겁니다. 곤충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식물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 위에 층을 차지하는 게 곤충인데, 곤충이 사라지면 새들하고 작은 포유류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럼 이게 생태계가 그냥 아래에서부터 지금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개미는 그렇다 치고요. 꿀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꿀벌,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뭐 그런 것까지 알고 계셨나 싶은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발언.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한다. 근데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꿀벌은 우리가 기르는 농작물 중에서 꽃가루 바지가 필요한 농작물 대부분이죠. 그거의 80%를 꿀벌 혼자서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꽃가루 바지 해주는 곤충은 많아요. 뭐 심지어는 개미도 조금 하고요. 딱정벌레도 하고 뒤형벌도 하고 뭐 호박벌도 하고 뭐 심지어는 동박새도 하고 박쥐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나머지 친구들을 다 합쳐본들 20%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봉을 하고 있는 에이피스 멜리페라라는 이 종이 혼자서 지금 80%를 감당을 해주고 있는 건데 걔네가 지금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토종벌 완전히 사라졌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2016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작한 게 호주, 유럽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 3년 전, 4년 전에 시작됐잖아요. 꿀벌 실종 사건이 한번 이슈가 됐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꿀벌이 사라져서 80%를 감당하던 존재가 없어진다. 식량 대란이 벌어지는 거죠. 식량 대란은요, 화장지 대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화장지 살라고 미국 사람들이 뒤엉켜서 싸운 거 뉴스로 봤잖아요. 그 장면을 빵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아직 문 안 열었어요. 아침에 다 몰려왔어요. 1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유리창에 매달려 있어요. 문 열라고. 근데 저 안에 빵이 몇 개 안 남았어요. 화장지 갖고 싸우는 거하고 그 집에서 애들이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빵을 놓고 싸우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그럼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거는 네, 생물 다양성 감소가 가져올 재앙은 다른 어떤 재앙하고 저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년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대로 몇 년 안에 인류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저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PD님,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기후위기 적응이나 네. 탄소 중립 이미 늦은 거는 아닐까라는 그런 교수님 의견이실까요? 네, 아유, 그건 뭐 저도 이렇게 똑부러지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저 걱정이 되는 건, 이러다가 정말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닐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은 들죠.